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형소법 강사고요. 이름은 홍영철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홍영철 변호사가 아니고 이지민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언제든지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술값 좀 봐서 내라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따다 질문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소법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2차 시험 잘 보셨어요? 어떻게들? 여러분들 지금 아무튼 여기 공부하시는 거 2차 시험 공부하시는 거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가 한 달 남았나? 보름 정도? 네. 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 나가는 거예요. 강의 듣다가 이 형소법 중간쯤에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지? 그죠? 여러분들 됐네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정말 그렇게 되면 제가 강의로 전액 환불해 드리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요새 이제 경제학 책을 보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푸시고요. 경제학 책을 보는데 경제학에는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경제가 기본이죠. 모든 선택에 비용이 따르는 거야. 이 비용은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야. 기회비용. 회계비용이 아니고 회계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실 때 들은 비용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하셨으면 분명히 더 좋은 일 하실 게 많은데 그거 안 하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죠. 회계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아껴서 잘 쓰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강의 시간 내내 시간 아껴 노력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공짜가 좋은 건 아닙니다. 뭐하고 하면 공짜인데 회계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그깟 몇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청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공짜가 있는데도 저한테 와서 제가 여러분들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자에 대해서 하나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예비순환이잖아요. 여러분 예비순환. 그죠?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 절차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강의 안 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2차잖아요. 2차는 주관식이에요. 2차는 주관식인데 이 주관식에는 출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써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뭐 최신판에도 나오건 이론 문제 나오건 무조건 써야 될 내용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빨리 부를 말이 없어서 감히 핵심 내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시험까지 올해 2차 시험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두 문자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해를 해가지고 전체 이해를 해서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많이 쓰도록 답안지가 풍부해져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찍은 것만 공부한 답안지를 보면 저는 부럽긴 한데 해골처럼 앙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만 쓴 거야. 그러면 천지만 절대 고득점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제 찍은 게 나왔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죠? 이번에도 이제 느끼실 건데 여러분 이제 발표 보면 분명히 내가 찍은 거 나와서 잘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왜냐면 답안지가 앙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찍은 것만 쓰니까 답안지가 허접한 거지. 그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잘 써주면 점수 확 올라가요. 추려도 그런 답안지 저도 채점하다 보면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저랑 즐겁게 기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교재는 결코 나쁜 교재가 아닙니다. 이 교재는 법무사용으로 좀 많은 면이 있는데 빠진 게 없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선택해야 돼. 이런 교재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밑줄을 쳐드릴 거예요. 밑줄 쳐드리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자, 암기해보자. 그럼 그거를 한 두어 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비순환 읽어보셔서 자기 기본기로 삼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뭐 최신판을 준비하고 나올 만한 케이스 문제 준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형소법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형법이나 형소법은 2차 시험에 없습니다. 1차 시험에 없죠. 형소형법. 2차 시험에 전부 다 아까 말했던 주관식 시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간에 기억할 게 뭐냐면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이에요. 범죄. 요건 좀 알아둘까요? 형법이 뭐냐? 그러면 형법은 범죄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범죄인데 범죄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게 총론이고 그다음에 범죄의 개별적인 내용 그러니까 각각의 범죄의 개별적인 내용을 하는 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죄, 살인죄 이런 거에 모든 게 포함된 것은 공부하는 게 총론이고 이해 되겠습니까? 절도의 특징, 뭐 살인의 특징 이렇게 특징을 공부하는 게 강론이지. 그럼 당연히 법무사 시험 뭐가 나오겠어요? 강론이 나와요. 강론이 나옵니다. 형법은 총론보다는 뭐가 나온다요? 강론이 나오죠. 우리는 실무법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실무법이기 때문에. 근데 형법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법은 어쨌든 그 개별적인 범죄를 공부하더라도 그렇게 이론이 어느 정도 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형소법이죠. 지금 저랑 공부하실 형소법은 어떤 범죄를 같이 해볼게요. 범죄를 규명해서 처벌하는 거죠. 범죄를 규명해서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을 펴볼게요. 맨 앞에 보면 제가 밑줄 치지 않은 것만 같이 한번 쳐보면 돼요. 형소법. 이 페이지 맨 앞에 나와있죠? 형소법. 형소법 보면 이 페이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이 페이지 형소법의 의의 있고 형소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번째 줄. 자, 형법 시작해요. 형소법이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 체계, 즉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답안지에 완전 재생 못 하시더라도 옆에 써볼게. 범죄 처벌 절차 써볼까? 범죄 처벌 절차. 형소법은 범죄 처벌 절차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고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범죄 처벌 절차안, 예? 그걸 규정하는 걸 우리 형사소송법이라고 하죠. 이거 왜 내야 돼? 형소법이 뭐냐? 형소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다. 즉 형법을 실현하는 거죠. 형법이 범죄니까 범죄를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처벌 절차다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요.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법인 법무사에서는 형소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절차니까. 처벌 절차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랑 계속 그러면 소송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송을 여기서 민소랑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편하게 그냥 보세요. 민사소송은 사실 그 이전에 민법이 있겠지.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민법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법의 기본은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맞습니까?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돈을 안 갚아요. 돈 안 갚아. 듣고 갖고 안 갚았대. 우기는 거야. 안 갚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요 개념을 기억합니다.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느낌상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의 제기부터 시작해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소의 제기.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민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소에서는 소의 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소의 제기. 이해되세요? 근데 형소는 안 그래요. 형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 게 아니라 범인이 있고요. 형법은 범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형법 범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학생 한 번 저한테 질문을 왔는데 제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그 학생 엉덩이를 만졌어요. 미친 거지. 우리 보통 콩밥을 먹이는 표현을 쓰잖아요. 콩밥을 먹이는데 그러면 그 학생한테 여기 관악경찰서까지 가서 이거를 다 처벌하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법과는 달리 형법은 채권 채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범인과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이 범인과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형법은 국가가 보호해줍니다. 국가가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국가가 바로 뭐죠? 국가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하고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건 검사하고 법원이 이 일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이걸 교재를 정리해 볼게. 이 페이지 보면 다시 교재로 이 페이지 보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첫째 줄 로마자 2번 형소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 처벌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데 따라서 형소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을 동그라미 치고 공법을 동그라미 치고 국가가 개입해요.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민소와는 달리 형소는 누가 개입한다고요? 국가가 개입한다고. 이해되십니까? 형소법 무슨 법이랑 공법이 안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검사가 와가지고 이제 강사실 CCTV 열어보는 거죠. 정말 이 새끼가 엉덩이를 만졌는지 이런 거를
열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잘 봐요. 형사절차는 그냥 바로 원고의 소의 제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이 특징이 아니라, 검사가 범죄를 규명해야 돼요. 범죄를 규명해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짜 엉덩이를 만졌는지를 규명해야 돼. 왜?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면 민소는 원고의 소의 제기부터 시작해요. 원고의 뭐? 소의 제기, 채권자가 돈 달라고 시작한다고요. 형소는 검사가 범죄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제 말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수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수사. 따라서 민소에 없는 특징이 뭐냐면 형소에는 수사라는 게 있어요. 목차 잠깐 볼게요. 목차를 보면 그럼 맨 앞에 머리말 나와 있고요. 머리말 나와 있고 머리말 다음 페이지 차례라고 컨텐츠라고 되고 차례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맨 아래 로마자 3번 수사와 공소가 있다는 거죠. 수사가 뭐라고요? 공소. 자, 잘 봐요. 수사 그러면 수사를 동그라미 치고 여기 파트 3이라고 돼 있고 큰 글씨로 수사라고 돼 있지. 수사를 동그라미 치고 써볼까? 수사를 동그라미 치고 써볼게요. 수사라는 것은 여러분 검사가 범죄를 규명하는 거예요. 범죄는 뭐라고요? 규명하는 게 수사야. 검사가 범죄를 규명하는 게 수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나요? 그리고 형사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쓸게 형사용은 수사로부터 시작.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수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형소는 민소는 소의 제기부터 시작하는데 형소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수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형소는 수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범죄 규명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특징 소의 제기라고 안 하고 공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공소. 앞에 공자를 붙이죠? 예? 소의 제기라 공소야. 공소 동그라미 치고 공법. 뭐라고요? 공법. 그럼 공법이니까 공소라고. 민소는 그것을 하면 그냥 소의 제기라고 되어 있다. 왜? 민소는 공적인 절차가 아니니까. 개인의 분야 절차니까. 근데 형소는 공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개념이 이게 수사가 뭐라고요? 공소. 맞습니까?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이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느낌 오세요? 다음 페이지 파트 4에 보면 아래쪽에 중간에 다음 페이지 차례에 보면 파트 4 공판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중간에 공판 나와 있지. 공판을 동그라미 치고 공판은 당연히 이제 법관이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법원이 형벌을 부과하는 게 공판이죠. 이렇게 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이거야 뭐 돈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형벌을 부과한다고. 법관 형벌을 부과하는 게 뭐라요? 공판이라요. 이것도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지만 형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적인 제도니까 공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소, 공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야. 공소, 공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수사, 공소, 공판인데 저 시간이니까 이제 몇 가지 틀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형소법은 수사부터 시작해서 법원이 공판으로 연결되는 게 형소 절차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죠? 법무사. 그지? 법무사는 절차법이고 법을 다루는 거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법무사 시험은 수사가 주로 나오겠어요? 공판이 주로 나오겠어요? 아니, 공판이 주로 나온다. 수사는 공판과 관련된 것만 출제되지 수사가 출제되진 않아요. 법무사 시험은 뭐가 출제된다고요? 공판이 출제돼요. 작년 시험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주로 공판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이 되게 뛰어난 거야. 저기 뛰어나가지고 야, 이 법무사 형소 강의는 들을 게 없다. 강사들 개판이야. 그래서 경찰 강의 듣는다고. 경찰은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다. 근데 그거야말로 자살행위죠. 그건 지금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경찰은 수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경찰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각자 출제 포인트가 다른데 그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작년에도 제가 아끼는 학생 하나가 평소 그 법무사 강의가 너무 들을 게 없어서 경찰을 듣는다. 그런 개소리는 집어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경찰 학생들은 그 뭐랄까 여러분처럼 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강사가 법을 얘기해도 막 강사를 약간 숭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강사를 얕보잖아. 내가 무슨 말 하면 미친 새끼, 돼지 새끼 말하면서 이제 얕보잖아. 근데 그 경찰 학생들은 선생님 저런 것도 하시네. 뭐 이제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오바 평가된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발건된. 네? 그래서 법무사 제 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 걸 들으라는 게 아니면 법무사를 들으셔야 돼요. 네? 법무사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법무사 들으셔야 돼. 듣는다면 들으셔야 돼. 되시죠? 자, 그래서 형소법은 수사와 공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형법 수사와 공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제 개념을 외워봅시다. 들어가 볼게요. 거기 2페이지 다시 가서 본문 2페이지 가면 거기 세 줄입니다.
세 줄. 세 줄. 약간 어렵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줄이 한. 그래. 학생, 미안한데요. 미안한데 그 세 줄 좀 읽어주겠어요? 협의부터 세 줄만? 네, 세 줄. 네. 그렇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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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얼핏 보면 느낌이 옵니다. 협의가 있고 뭐죠? 광해가 있습니다. 맞죠? 협의가 광해가 있는데 여러분 협의가 광해가 있어요. 근데 하면서 협의가 있고 뭐냐? 협의가 있고 광해가 있지. 네? 그러면 협의를 지금 들여다보고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협의 위에다가 제가 두 글자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협의의 형성은 뭐겠어요? 공소가 제기된 다음부터 형사 확정되기까지. 그래요.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죠? 그렇습니다. 공판입니다. 공판이 한 협의는 공판이고 이게 법무사 시험의 주된 출제 범인 겁니다. 맞습니까? 되십니까? 됐나요? 두 번째 그러면 광의는 공판 외에 수사나 형집행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형사법 수사부터 시작하지만 법무사 시험은 주로 뭐가 출제된다? 공판이 출제된다.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세 줄 읽으시고 세 줄은 외울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두 줄 넣어야 돼. 형사법 뭔지는 알아야지. 형사 절차, 처벌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맞습니까? 2번에 형사절차 법정주의 보실 필요 없습니다. 3번 형사 성격 공법입니다. 뭐라고요? 공법.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개입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형소법의 법원과 정형법인데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됐나요? 우리한테 나오는 건 딱 하나인데 한 장을 넘기면 요게 이제 요거 좀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소법은 섭답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 약간 미흡하겠지만 형사소송이 뭔지는 공부했어요. 형사소송이 뭔지는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공부한 게 뭐죠? 법이죠. 법이란 뭐냐? 형사인데 법이란 뭐냐? 오늘 법이란 뭐냐? 이걸 물어보겠지? 법은 당연히 뭐죠? 국회가 제정한 것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거죠. 법은 뭐죠? 국회가 제정한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법은 국회 제정하는데 관습법은요. 그냥 쓸 거 없어. 관습법은 민사에서는 인정되겠지만 형사에서 여러분 관습으로 처벌해요. 관습? 큰일 나지? 그러니까 형사법은 관습법을 인정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민사는 관습대로 하는 거야. 자, 돈 갚는 거는 야야 돈 꿔줬으면 이자 붙이는 게 관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관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관례라는 거로 처벌하면 안 돼. 그래서 형사법은 관습법이 없기 때문에 관습을 묻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지금 들어갈 건데 이 국회의원들은 300명인데 한동훈 장관이 250명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미친 소리죠. 근데 아무튼 그 국회의원들이 이 300명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여러분 들어본 적 법 아래 명령과 규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법 아래 뭐가 있어요? 명령과 규칙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법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효력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법률이 효력이 크겠죠? 명령보다 뭐가 더 효력이 있다고요? 법률이 효력이 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 더 효력이 높겠지.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 법령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여러분 위임위법의 한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위임의 한계. 그러니까 명령에서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걸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맞죠? 기본이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서는 법령의 위임을 따라야지 법령에 정한 걸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법무시험 하는 거. 문제는 우리 법무사니까 4페이지 3번의 대법원 규칙을 별표 쳐줘야 됩니다. 3번의 대법원 형식적 시적 볼 필요 없고 3번의 대법원 규칙을 별표를 3개 쳐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문제는 명령은 법을 위반될 수 없다는 건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명령은 법에 위반될 수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근데 대법원 규칙인데 이 규칙은 대법원이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만든다고요? 대법원이 만드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법전 꼭 갖고 와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2차 시험은 법전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법전을 잘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이번 시험도 여실히 입증됐어요.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런 말 자랑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제 동차반 강의 들으신 분이 여기 이제 계시잖아요. 저 눈에 띄는데 제 적중률에 대해서 다들 야씨
얘가 냈나? 막 이렇게 얘가 낸 거야? 뭐 다 나온 거연? 다 나온 거연? 저도 놀랐어요. 저다 나오네 이게 나오네 이제 나오네.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만 믿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다 떠나서 법전을 보실 거 아닙니까? 법전을 보겠죠. 여러분 그래서 법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그 뒤에 형사소송 규칙이 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올해 2차 시험에서 이 규칙만 써도 다 붙을 수 있는 시험들이 나왔다고 규칙. 그러니까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대법원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이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일단 먼저 2차 시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수업할 건데 규칙은 법의 조문의 절반이요. 수가 뭐라고? 절반. 그러니까 법보다 규칙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법 몇 조면 규칙은 절반을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찾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형사법에서 법 100조에 있다. 그럼 규칙이 몇 조에 있는 거야? 50조 언저리를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걸 기억해야 돼. 왜냐면 규칙은 법에 뭐라고? 2분의 1쯤에 있는 거예요. 왜? 숫자가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물어볼 게 뭐냐면 자 출발할게요. 이제 요 쟁점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명령은 법률에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죠? 위임위법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위임에서 따라서 명령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명령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명령이 규정돼야 되지 명령에다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대법원 규칙은 다릅니다. 그걸 물어본다고. 그죠? 대법원 규칙은 다른 거야. 왜? 대법원이 만들기 때문에 양아치인 거죠. 하지만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래. 선생님 저 미안한데 저 법전 갖고 계시죠? 법전 갖고 계세요. 예. 성함을 뭐라고 되나요? 윤주 선생님 저 105조 좀 읽어주면 법 105조 같이 들어볼게. 법 105조 예. 그리고 제가 읽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105조 네. 네. 다 같이 듣도록 같이 봅시다. 105조 무슨 말인지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면. 근데 아무튼 뭐 좋은 얘기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젊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법전을 사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1차 시험은 그렇지만 2차는 법전을 보기 때문에 법전을 하나 사오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5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뭔지 제가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뭐 정한다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5조니까 규칙은 절반쯤에 있겠죠. 규칙은 뭐예요? 절반쯤에 있겠죠. 105조에 뭐? 절반쯤에 있겠죠. 그래서 규칙 57조가 돼. 그럼 105조의 절반이 딱 몇 조입니까? 105조의 절반이 한 53조 언는데 규칙 57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57조 좀 읽어줘. 57조. 57조. 읽어주세요. 응? 네, 여러분 105조하고 57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십니까? 105조하고 57조는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미친놈들이 이게 두 번 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다릅니다. 보이십니까? 그걸 시험에 찾아야 돼. 시험에 그거 나올 거고. 그러니까 105조, 57조는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르죠? 보이세요? 105조에는 주로 석방하는 것만 있어요. 구속의 취소. 구속의 뭐야? 구속의 취소만 있지. 근데 규칙 50조는 구속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구속도 있다고. 느낌 오십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구속의 취소밖에 없는데 법에는 외우는 거 아니잖아. 법은 규칙에는 구속도 있다고요. 규칙에 뭐도 있다고요? 구속도 있다고. 법에는 구속이 없는데 규칙에는 구속이 있네. 더구나 여러분 느낌상 구속은 표현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한 거죠. 문제 제기해야 돼. 아니 법에도 없는 불리한 내용을 규칙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면 벌써 골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되십니까? 아니 느낌 오세요? 좀 찾으시면 돼요. 법에는 뭐가 없어요? 구속이 없는데 규칙에는 구속이 있잖아요. 그럼 원심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원심이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칙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된 거죠. 이거 도대체 이렇게
법에도 없는 규칙. 여러분, 그럼 그 다시 뭐 5페이지. 자, 쟁점 별표 3개 치고,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별표 3개 치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 제기할 때는 105조랑 50조 찾아서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규칙 57조에는 105조에 없는 구속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법에도 없는 게 규칙에 있는 게 어떨까라는 학설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견해의 대립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법무사 시험 답안이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견해의 대립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법무사 시험은 10점 단위로 짧게 문제가 쭉 나오니까 학생들에게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결론만 쓰면 돼요. 뭐만 쓰면 돼요? 결론만 쓰면 되죠. 판례의 태도죠. 맞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판례를 동그라미 치고 판례는 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판례는 법령에 대한 뭐냐? 대법원의 해석. 써볼게요. 판례는 앞으로 판례 공부하는데 판례는 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뭐라고요? 해석이 판례라고. 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적법하다고 보겠어요? 적법하지 않다고 보겠어요? 당연히 적법하다고 보겠지. 나니까! 내가 만든 규칙이니까 법 따위 좀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안 두고 판례의 태도 세줄만 좀 외워줄까? 한번 피하시면서 판례의 태도. 네, 판례는부터. 네. 네, 여러분 이건 쓰면 됩니다. 규칙 50조 쓰고 규칙 50조는 105조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용어만 하나 익혀볼게. 자, 다 됐어요. 용어만 익혀볼게. 여러분 자 여기 같이 옆에다 한번 그 아래 5페이지 아래 약간 저 여백이 쪽에다 써볼게.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잘 봐요. 명령이 있고 같이 써볼게. 명령이 있고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명령은 법률에 위반할 수가 없어요. 요걸 우리가 위임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위임의 한계. 위임은 한계가 있는 거야. 에? 법에 없는 새로운 사항을 위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불러요. 행정법을 공부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지? 대법원 규칙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봤지? 105조, 57조, 53조 위반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105조, 53조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57조 이러니 105조, 57조, 105조, 57조 위반할 수 있다고 봤지. 요거를 학설에서는 절차, 형성, 규칙. 원래 대법원이 재판하니까 절차, 형성, 규칙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그냥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절차는 뭐로도? 법에 없는 것도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절차이기 때문에. 뭐 범죄가 아니잖아. 새로운 범죄를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왜? 어차피 재판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절차, 형성, 규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표현을 쓰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조문 보고 문제 제기하시고요. 조문 보고 문제 제기하시고. 이해되십니까? 학설 대립은 안 써도 되시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학설 대립 안 써도 되시고. 문제는 여러분 그 판례의 태도만 쓰면 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붙는 데는 지장 없다고. 판례 태도 쓰면 지금 세 줄 읽은 거 쓰면 붙는 데 지장이 없는 거야. 맞았으니까 중요한 뭐지? 절차, 형성, 규칙이라고 부른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더 좋은 점수 받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절차, 형성, 규칙이라고 부른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한 것 중에 시험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겁니다. 이게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라고. 정말 이해되죠? 자,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규칙은 법의 반이다. 규칙은 뭐라? 법의 절반이니까 조문 찾은 다음에 규칙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올해 나왔어요. 여러분, 올해 국민참여재판 하는데 국민참여재판 8조를 찾았지. 그럼 규칙은 몇 조 찾아야 돼요? 4조를 찾아야 돼요. 그만 붙는 거야. 사실은 규칙 4조 찾으면. 정말 이해되십니까? 됐는가? 오케이. 요 하나. 어려운가요? 괜찮죠? 네, 이해하십시오.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판례를 봤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고 원심이니 이런 말, 원심이란 이런 뭐냐 하는 거, 원심이란 말이 뭐냐 이거 기억하는데 요것만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뒤로 넘어갈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 형소법은 수사로 시작해서 해봐요. 형사소송 절차, 한번 보세요.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서 공소로 갔다가 공판으로 연결된다고요. 수사, 공소, 공판. 맞지? 공판인데 공판은 재판하는 건데 재판인데 우리는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건 생각은 여러 번 계속 바뀌죠. 그래서 재판은 3번 합니다. 재판은 뭐라고요? 3번. 1심, 2심, 3심. 그래서 공판을 3번 한다는 걸 기억해. 1심, 3심을 기억하시고요. 대개의 경우 1심을 원심이라고 불러요. 1심 뭐라고 불러요? 원심이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혹시 2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심? 들어보신 적 있나요? 2심? 들어보셨잖아요? 네. 항소, 심. 같이 써볼게요. 항소심. 이거 써봐야 돼. 3심은 상, 고, 심. 1심, 2심, 3심. 원심, 항소심, 상고심.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올해도 그랬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사소송 법무사 시험은요. 법원행시도 마찬가지인데 법무사 법원행시는 항소심을 냅니다. 왠지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주구장창 항소심만 내.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은 그냥 항소심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1심이 안 나오고 뭐 한다고요? 항소심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급적 수에서 떨어뜨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떨어뜨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은 뭐가 나온다고? 항소심이 출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소심 출제.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런 거야. 항소심 출제가 된다고요? 되세요? 자, 그럼 원심이라는 말, 항소심이라는 말, 상고심 말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 판례를 볼게요. 판례를 보면 이 판례가 얼마나 아르고 하나만 더. 항소하고 상고를 합쳐서 우리가 상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상소.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 합쳐서 상소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배경을 넣고 다시 한번 판례 읽어볼게. 5페이지 3번 판례의 태도. 찾았습니까? 자, 판례는 적법설의 입장에서 적법설은 지워버리고 판례는 항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 보이십니까? 상소 기간 중. 자, 이제 상소가 뭔지 알겠죠? 그지? 피고인의 구속. 자, 구속을 해보세요. 구속을 해보시고 구속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이 한다.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기록이 뭔지, 어쨌든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누가 한다? 원심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기록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먼저 기록도 넘어가겠지. 그지? 근데 기록이 아직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심이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알건데 여러분이 피고인인데 여러분이 상소를 제기했지. 상소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법원이 여러분이 원심 받고 원심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상소를 제기했지.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법 원심에서 상소심에 기록을 보내겠지. 순서가 그렇잖아.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상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기록을 상소로 넘기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네가 재판하라고 넘기겠지. 그러니까 상소 제기가 빨라요? 기록 송부가 빨라요? 당연히 상소 제기가 빠르다고. 상소를 제기하면 기록을 넘기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 상소를 제기하면 뭐라고? 기록을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이제 여기 참 그리고 또 자랑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 게 제가 이제 만나뵀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금 저거잖아요. 합격의 법학원이잖아요. 우리는 2차 시험에 김영남 법무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2차 여러분 2차 매니저 하실 텐데. 왜 이러니? 김영남 씨는 직원이고, 네, 이제 늙어서 이제 임창민 법무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메리트예요. 여러분들 정말 2차는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원을 다니시면 충분히 많이 질문하시고 답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래서 고집을 버리고. 근데 되게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그냥 이제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겠지. 시험을 보지? 시험을 보면 그걸 채점해달라고 우리 임 법무사님한테 넘기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 보는 게 빨라요? 기록이 넘어가는 게 빨라요?
아니, 기록이 넘어가는 게 빠르게, 시험 보는 게 빠르지. 시험 보고 기록이 이제 임법무사님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 기록이 학원에 보관되고 있다가 그거를 임법무사님한테 채점해달라고 넘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더럽게 못 썼어. 너무 창피해. 이걸 냈다간 내 디그너티에 손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답안지 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임법무사님한테 가요? 답안지 돌려줘요. 그럼 임원이 뭘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돌려줘? 당연히 학원 프런트에 가서 닥쳐. 시험지 되나? 이번에 제출하지 않을 테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 어디다 해야 돼요? 원심이 한다고. 무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상소, 자, 이해하면 돼. 상소, 제기가 빨라요? 기록 송법 빨라요? 상소, 제기가 빠르겠지? 빠르겠지? 기록이 아직 안 나왔을 때는 어떤 클레임을 어떻게 제기한다고요? 원심에다가 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원심에다 한다고는? 예? 예? 여러분, 그거 한번 써볼게. 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 기록이 뭐라고요? 이건 앞으로 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야. 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고요. 되세요? 되세요? 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되십니까? 몇 함인데 이런 거 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기까지 하는데 구속까지 뭐까지? 구속까지 결정하는 거. 구속까지도 누가 한다고? 원심이 하는 거. 기록이 안 되는 말씀은 구속도 원심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 형성, 규칙이라고 부른다. 가지고 기억하죠. 이게 이제 나오면 이게 나오죠. 근데 왜냐면 이게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이런 말 해도 좋은데 제 친구가 판사가 하나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늦게 나왔어요, 시기가. 내가 6시에 만났는데 7시에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상당히 잘 삐집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크니까 마음이 넓고 생각하지만 얼굴 크기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MBTI가 I.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들누들하고 뻔뻔하니까 E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처 잘 받고요. 저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사람 기다리게 답변하면 나오다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정해 주느라고 늦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심 판사가 뭐야? 1심 판사, 원심 판사죠. 맞습니까? 원심 판사인데 잘 들려요.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그러면서 내가 판결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속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하니까 이분이 보석을 청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석은 항소심 가서 청구하세요 라고 말하고 너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 총알처럼 뛰어올라. 총알처럼 뛰어올라. 밥 안 먹고 이게 잘못하면 판사 구속돼요. 불법 구금이라고. 여러분 피고인이 판결 선고한 다음에 판결 선고했지. 상소치 얘기하면서 원심에다가 보석 취소를 청구하면 누가 결정해줘야 돼? 원심이 해줘야 돼. 그걸 상소심 가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밥 처먹다 말고 다시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 총알처럼 뛰어 올라가는 거야. 다시 결정하러. 이해되세요? 구치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실무상 중요하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105조 57조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사법은 절대 재미없는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도처에 재미는 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됐는가? 검토 쓰지 마시고요. 이해되세요? 검토 다 썼으니까 판례 다시 한번 저기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겠죠. 왜? 항소심이 나오니까. 항소심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항소심이 하지 않고 누가 한다? 원심이 결정한다는 거야. 됐나요? 개념 아시고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예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우리가 법무사 워낙 실무시험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6페이지에 4번 검찰 예규라고 나와요. 검찰 뭐라고요? 예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검찰 예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서 볼게 대법원 예규도 마찬가지야. 대법원 예규 용어를 알아요. 용어를 알아요. 용어. 여러분 다시 한번 대법원 규칙은요. 대법원 규칙은 정리를 하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본 거야. 대법원 규칙은 뭐라고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고요. 맞지? 이걸 우리가 절차 형성 규칙이다. 절차 형성 규칙이다 라고 말했고 105조 57조 법 105조 규칙 57조를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이거 물어본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법원 실무시험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같지 않은 게 있어요. 대법원 예규
대법원 예규. 대법원. 난리 하던데 예규. 아, 여러분 많이 볼 텐데? 그 부동산 등기법이나 이런 데 예규라고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등기법은 예규가 되게 중요하다. 예규가 되게 중요한데, 예규는 직원 규칙이야. 뭐라고요? 직원 규칙이. 얘는 뭐야?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규칙의 예규라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예규가 중요하겠지. 등기 직원들이니까. 다 외워야지. 예규 다 외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네? 그렇지만 여러분, 형사 절차에서는 예규는 법률상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규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예규가 중요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예규는 쳐주지 않죠. 그래서 예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이세요? 셋째 줄에 보면 헌법재판으로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그게 아니라 잠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안 되네. 예규는 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해 있어요? 네? 예규로 그래서 예규로는 법이 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드려야 되겠네 제가. 기억하시고 이 책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 거기 6페이지에 105조 57조가 메뉴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예규는 법이 아니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단 개념 정리하시고 앞으로 출제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첫 시간이니까 이거 잘 볼게요. 형소법의 특징은 뭐냐면 형소의 특징은 범죄를 규명하는 건데 검사가 수사를 하고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검사가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공판을 한다는 거예요. 공판한다. 이게 형소의 기본이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공판을 하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다시 읽어볼게. 수사해서 공판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뭐 하는데 공판이 출제가 됩니다. 형소법은 수사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공판이 출제되고 공판도 1심, 2심, 3심 중에 2심이 항소심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 위주로 공부할 거고.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해 줬던 거냐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했단 말이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검사 일이니까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했을 때 법원이 이런 청구, 공소 일종의 청구니까 청구가 있으면 응답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꼭 재판을 해줘야 될지가 문제지. 꼭 재판을 해줘야 되냐 문제예요. 여러분 민소 봤나요? 민소 예비설 했나? 하셨어요? 민소에서 소송 요건이라는 거 들어봤죠? 소송 요건 똑같아요. 소송 요건인데 지금 민소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소의 제기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게 수소법원인데 수소법원은 소를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심사해요. 민소는 거의 소송 요건이 거의 다예요.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야. 이걸 재판해줄지 안 해줄지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의 이익이야.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 로마법상 악치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소의 이익이 있어야 재판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소송 요건이 있어야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됐는가? 소송 요건이 있어야 재판을 해주는 거야. 형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형소도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재판해줘야 돼. 맞지? 약간 달라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민소는 원고는 채권자죠. 원고는 뭐라고요? 원고는 채권자. 일반인이면 원고가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버려요. 원고도 쓰레기 되게 많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법원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이 여기 또 계실까봐 그런 분들 계실까봐 두려운데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 아니라 아담인 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이제 법에 소를 제기한 거야. 독수는 크리스찬이야 이번에 크리스찬인데 우리 조상은 단군이 아니고 단군은 우상이고 아담이다. 아담이 우리 민족 조상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얘기한 거야. 법원은 실로 황당했죠. 이게 뭐야 이렇게 황당했지. 이거 재판을 해줄 수 없지? 그렇지 않나? 확인의 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저씨 이거를 확인하면 아저씨 인생이 뭐 좋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살림 좀 나아지시나요? 안 나아지겠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그러니까 민소는 소의 이익이 너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소의 이익. 그러니까 아저씨가 원고가 이런 재판을 통해서 뭔가 법률 상태가 개선돼야 돼요. 그래야 재판해 주지. 아니, 개선 안 될 거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나? 그지? 소의 이익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형소는 어때? 형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들면허 왔는데 여러분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럼 저 같은 그런 떼지 잡범을 하나 처벌한다고 검사가 살림이 나아지나요? 한동훈 씨처럼 정치하면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사가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검사는 그냥 그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거지 검사가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형소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 뭐가 없다고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쉬운 거야. 민소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렵죠.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이 돼야 돼. 근데 형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는데 형소는 소송 요건이라고 안 하고 소송 조건이라는 거예요. 소송 조건. 형소는 뭐라고? 소송 조건이라고. 이건 기본이야. 소송 조건이라 합니다. 형소는 뭐라고? 소송 조건이라고 한다고. 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용어가 약간 다른 건 다르기 때문에 민소는 소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요건. 소송 뭐라고요? 요건. 형소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으니까 소송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형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자기 직분 아닙니까? 써볼게요. 형소는 검사의 공소 제기의 적법성. 공소 제기 뭐라고요? 공소 제기의 적법성만 있으면 심사한다고. 뭐라고? 공소 제기가 뭐라고요? 적법하기만 하면 돼. 느낌 오세요? 일단 찾아드릴게. 공소 제기가 뭐만 하면 돼? 적법성만 있으면 돼요. 소의 이익 따위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사가 그것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요새 우리나라가 그러면 엉망입니다. 이게 나라야. 운동권을 잡겠대요. 제가 보기엔 검사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누가 기득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애매한 나라인 거야. 나라인데 아무튼 일단은 검사들이 검사들은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좋아하는 검사들은 절대 이익 때문에 재판 공소하는 게 아닙니다. 범인을 잡으려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형소에서는 뭐라요? 소의 이익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송 조건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제 이걸 기억해. 여러분 답안지 써야 될 리가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이익 때문에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법원도 이게 재판하면 내가 좀 좋아집니까? 내 삶이 좋아지나요? 월급이 더 많이 나오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소에서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뭐로 한다고요? 직권으로 조사한다고요. 제 말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세요. 소송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야. 자,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그냥 편하게 듣고 이제 답해 주실 건데,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러니까 검사 공소를 제기하면 수가 바뀌었는데, 검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한다고? 첫 액션이 뭐야? 민소에서는 소송 요건을 심사해서 각하도 하고 하잖아. 소장 보정 명령도 하고. 민소는 어렵죠. 소장 보정 명령도 하고, 보정 안 하면 각하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형소는 그렇지 않죠. 형소는 잘못 쓸 수가 없어. 소장을. 검사가 쓰잖아요. 한동훈 씨가 잘못 쓴 사람입니까? 들어봐서 그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써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소는 소장 보정 명령 절차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정 명령. 형소는 보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검사가 잘 써오겠지, 공무원이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형소에서는 검사 공소를 하면 법원은 공소의 적법성을 심사해서 적법성을 심사해서 상황 이해되세요? 적법하면 어떻게 하면 돼? 적법하면 공판을 개시하면 돼요. 공판을 개시하면 돼. 부적법하면 공소를 기각하면 돼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다 됐어요. 이제 느낌 왔지? 그게 어딨냐면 뒤에 있어요. 소송 조건이 여러분 답안지 써야 돼요. 이게 지금 교과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121페이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121페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쨌든 답안에 꼭 써야 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답안에 꼭 써야 될 말이 지금부터 바로 그거야. 자, 여러분들 121페이지 보면 소송 조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송 조건 별표 3개 치고, 소송 조건 별표 3개 치고, 소송 조건을 별표를 3개 치고, 됐나요? 3개 치고, 처음에 나온 거 볼게.
소송 조건은 결국 뭐지? 검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심리할 조건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옆에 써볼게. 소송 조건은 아주 쉽게 말하면 공소 제기의 적법성입니다. 공소 제기 뭐라고요? 적법성. 맞죠? 검사의 공소 제기 뭐라고요? 적법성. 이게 소송 조건이에요. 검사의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 뭐라요? 소송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공소 적법성이 소송 조건이야. 맞지? 공소 적법성이야. 여기 두 줄 나와 있죠? 자, 두 줄을 여러분들 외우지는 않아도 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모자 쓰시면 먼저 여기 두 줄 좀 읽어줄까요? 선생님 좀 두 줄. 네. 실체 심판 네모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전수송 네모로 동했는데 공판입니다. 공판의 조건이요. 공판의 뭐라고? 공판의 조건. 외우지 않아도 돼. 소송 조건은 공판의 조건입니다. 공판의 조건이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 부정한 보니까 이 공판의 조건은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에요. 공소 제기 뭐라고요? 적법성. 맞죠? 여러분, 형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름 공소 제기가 뭐죠? 적법성의 소송 조건. 맞죠? 그럼 여러분, 자, 거기 소송 조건 종류가 나와 있는데, 1번, 일반적 소송 조건, 특별 소송 조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요거 별표 하나 치고요. 로마자 이번에 별표 하나 치고, 일반적 소송 조건은 오늘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여러분, 일단 검사 공소에도 법원이 재판할 수 있어야 돼요. 법원에 재판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재판권. 거기 둘째 줄로 이제 법원의 재판권 별표 한 개. 아니, 그러니까 검사 공소제기할 때 이 사건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어야 재판할 거 아닙니까?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에 부적합한 거죠? 자, 재판권. 맞습니까? 관할권. 무슨 권? 관할권 별표 3개. 요게 좀 어렵죠? 재판권 뭐라고요? 관할권. 제가 좀 이따 재판권, 관할권. 맞죠? 맞죠? 맞지?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입니다. 친고죄 뭐라고요? 고소. 요건 별표 3개. 요, 우리가 알아야 될 소송 조건 요거 3개요. 재판권, 관할권, 친고죄의 고소. 좀 어려우니까 설명 다 뺄게. 자, 재판권, 오늘은 재판권, 관할권을 공부할 건데.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친고죄의 고소도 별표 3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마시고요. 일단 됐지? 자, 그럼 물어볼게. 법원 재판하려면 일단 재판권이 있어요. 뭐 있어야 돼?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맞나요? 그다음에 친고죄에 고소권이 있어야 돼요. 고소가 있어야 돼. 됐고, 그다음에 이런 됐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21페이지. 이건 조문에 있으니까 잡아요. 121페이지 보면 맨 아래 5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한번 시작할게. 이건 답안지에 써야 돼요. 소송 조건의 존부는 찾았습니까? 소송 조건의 존부는 상대 소송을 제외하고 뭔지 모르겠고, 뭐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법원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형벌 차시고, 누가 한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하는 거야? 네? 여기다 쓸게. 당사자의 청구 X. 당사자의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필요 없어요. 소송 조건은 당사자의 청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 직권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새 가장 급한 제시점이죠? 맨 아래 자유로운 증명.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유로운 증명이 한 고향파 찾으고 자유로운 증명. 그러니까 직권으로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하죠. 자유로운 증명 아래 써볼게. 여러분, 소송 조건은 지금 재판할까 말까를 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재판할까 정하는 거잖아. 써볼게. 범죄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지금 소송 조건은 범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범죄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됐나요? 됐는가? 오케이. 요거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마지막입니다. 121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소송 조건은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이므로 적법성이죠. 소송 조건 적법성이 공소 적법성이니까 소송 조건이 없을 때는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이거죠. 소송 조건이 없을 때는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형식 재판을 네모로 묶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공소를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받아주지 않겠죠. 소송 조건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겠지.
네? 두 개만 기억하면 그 다음에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형식 재판이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이 바로 형식 재판이 되는 겁니다.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이 형식 재판이 된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써볼게. 거기 그 옆에다가 소송 조건이 있으면 공판 개시. 소송 조건이 뭐예요? 공판이 개시되는 거예요. 소송 조건이 있으면 공판이 써볼게. 소송 조건이 있으면 공판이 개시되겠죠? 맞나요? 여러분이 공판 개시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민소에서? 소송 조건이 공판이 개시되는 걸 네 글자로. 그렇죠? 소송 계속. 소송 계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판이 열리는 걸 소송 계속이라고 부르고 없으면 공소 기각이고. 이해되겠어요? 소송 조건이 있으면 소송 계속. 상관하잖아. 계로 되는 거는 맞지? 소송 없으면 공소 기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됐나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됐고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쉴 건데 민소는요, 여러분 민소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민소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포인트 달라요. 민소는 소의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거기다 그려볼게. 122페이지에 그려볼게. 민소는 소송 요건에 제일 중요한 소의 이익이라고. 소의 이익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 소송 요건에 소의 이익이라 복잡하다고요. 이익이랑 되게 복잡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심사하는 절차를 민소는 되게 복잡해요. 그들을 본안전 심사. 뭐라고? 본안전 심사라고 들어본 적 있죠? 본안전 심사라고 불러요. 네? 네? 그리고 이걸 통과하면 이제 공판이 열리지. 민소 공판이 열리면 이걸 우리가 본안 심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제가 민소까지가 아니니까 본안전 심사 이렇게 민소는 거의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온다. 본안전 심사가 더 많이 나온다. 본안전 심사 이렇게 나온다. 민소는 본안 심사보다 본안전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민소는 그런 거야. 맞지? 형소는 안 그래요. 형소는 소의 이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까지 잡범 하나 잡는 게 무슨 이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소는 소송 조건, 다시 써봐가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고 소송 조건의 중요한 소의 이익이 아니고요. 공소제기의 적법성이에요. 공소제기의 적법성입니다. 공소제기의 적법성. 맞습니까? 맞나요? 공소제기의 뭐? 적법성이 되는 거야. 공소제기의 적법성.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해서 뭐 한다고? 직권으로 심사한다. 우리는 이런 본안전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직권으로 심사한다. 직권으로 심사해서. 맞습니까? 심사해서 한번 써볼게. 직권 심사해서 여러분 심사해서 흠결이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해서 흠결되면 없다는 얘기지. 흠결되면 공소기각. 맞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형식재판이라고 해요. 형식재판.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비됐다. 소송이 구비됐을 때는 소송 계속.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나요? 형소는 뭘 물어보냐면 민소는 본안이 벌어지는데 형소는 소송 계속은 이게 지금 소송 계속하면 범죄를 규명하는 거죠. 범죄를 규명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규명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소송 계속은 형소에 나지 않았는데 엄격한 증명이에요. 소송 조건은 엄격한 증명. 하지만 이 공소제 조건, 법원의 직권, 요거는 범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자유로운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 이래요?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응?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 소송 조건이 공소적법성인데 이거 일종의 하나가 관할권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부할 건데 X가 오늘 할 건데 재판권, 관할권 세 개밖에 없어요. 친고죄의 고소. 이거야. 재판권, 관할권, 친고죄의 고소. 요 세 개가 재판권, 관할권, 친고죄의 고소가 이게 뭐라요? 소송 조건. 이해되세요? 소송 조건이 됐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생 조문 있으시죠? 조문 있으죠? 형소법 1조, 1조. 1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형소법 1조가 어떻게 되나 보고 이제 잠깐 쉽게 해봐요. 1조. 볼게요. 보세요. 네. 보이세요? 직권 보이세요? 네? 관할동을 가지고 소송 조건. 뭐라고? 소송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관할이 뭐라고? 소송 조건 인계한 됐지?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나요? 319조. 연결해보세요. 319조. 마지막입니다. 학생님 볼까? 319조. 마지막으로. 네. 이 관할 위반이 바로 형식 재판입니다. 형식 재판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본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있을 때 그러면 다시 앞에 써볼게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1조의 소송 조건은 관할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관할이 소송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관할은 소송 조건이니까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야. 대신 그러면 1조 앞에다 그러면 여러분 써볼게요. 엄격한 증명이겠어요? 자유로운 증명이겠어요? 그렇죠.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쓰면 됩니다. 1조 보고 떠올리시면 돼요. 정말 이해되세요? 응? 1조 보시고 소송 조건, 자유로운 증명 이게 떠올리시면 합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됐는가요? 오케이. 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시기로 할게요. 제가 한 법무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 근엄하세요. 근엄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상만 쓴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긴장 푸시고요. 좀 즐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시고 농담하셔도 됩니다. 얼굴이 크냐 그런 거. 질문 됩니다. 편안한 게 저부터 드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네.